1942년 10월 남태평양 솔로몬 제도 과달카날에서 이미 두 차례 전투에서 패한 일본은 핸더슨 비행장 포격 이외에도 과달카날에 대한 보급을 구축함을 위주로 주로 밤에 해왔는데 미군은 야간에 벌어진 사보섬 해전에서 크게 패한 후 일본군의 야간 수송에 손을 놓고 있다가 더 이상 야전을 회피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되어 미 해군의 노먼 스콧 소장에게 순양함과 구축함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64의 지휘를 맡겨 일본 함대를 상대하게 합니다. 이 함대는 미군 육군부대가 과달카날로 파견될 때 근해로 파견되어 엄호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태스크포스 64가 구성된 것은 9월 초였고 스콧 제독은 두 번째 사령관이었습니다. 노먼 스콧 제독은 1911년에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했는데 같은 생도들 사이에서 인기가 아주 많았다고 하고 1차 대전에 참전해 훈장도 받았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에는 매우 전투적이고 적을 대하는 태도가 무자비하다는 평을 들어서 작은 홀지 제독 같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고 합니다. 스콧 제독은 9월 하순부터 10월 초까지 시간이 날 때마다 태스크포스 64의 순양함과 구축함들의 야간 사격 훈련을 포함한 맹훈련을 시켰습니다. 당시 중순양함 샌프란시스코에 탑승했던 어느 수병에 의하면 수병들이 서로 사보섬 해전의 패배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다짐을 하기도 했다고 전합니다. 일본 함대와의 결전은 언젠가는 오고야 말 것이었지만 미군은 훈련을 하는 와중에도 전투의 결과를 100%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1920년대부터) 30년대에 걸쳐 일본은 미국을 가상 적국으로 삼고 미국 함대를 상대할 전법 중 하나로 순양함과 구축함 위주의 야간 전투를 크게 중요시했습니다. 에스페란스 곶 해전에 참가한 일본 함정들이 대부분 1920년대에 이와 같은 목적을 염두에 두고 건조되었고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함정들이었습니다. 1926년에 취역한 8,000톤급 중순양함 후루타카는 건조 당시 세계 최초로 20cm 포를 장착한 순양함이었고 12개의 어뢰 발사관도 장착했습니다. 건조될 당시 1,700톤급 구축함이었던 후부키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으로 24인치 어뢰 발사관 9개와 6문의 127mm 함포를 장착해 화력, 속도 등 타국의 경순양함 정도의 전력을 보유해 특형 구축함이라고 불리던 1928년부터 1929년 사이에 취역한 10척의 후부키급 구축함의 기함이었습니다. 1920년대부터 일본 해군이 야간 전투를 중요 전술로 삼고 오랜 세월 다져온 실력을 과연 스콧 제독의 함대가 짧은 기간의 훈련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군 함정은 일본군 함정이 없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태평양 전쟁 초기에 함정에 장착되었던 SC 레이더에 비해 1942년부터 도입되어 1943년에는 거의 모든 순양함과 구축함에 장착되었던 SG 레이더는 원거리에서 적 함정을 탐지하기에 훨씬 더 유리한 레이더였습니다. SG 레이더가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바로 그 레이더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데요. 스콧 제독의 함정들 중 일부가 바로 이 SG 레이더를 장착하고 전투에 나서게 됩니다. 이제 다시 10월 11일 저녁대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군은 오후부터 일본 함대가 과달카날로 접근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스콧 제독의 함대는 이 일본 함대가 과달카날로 들어가기 전에 잡는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처음에 목격된 함대는 고토 아리토모 제독의 순양함, 구축함들이 아니라 수송부대였습니다. 스콧 제독의 함대가 과달카날 북서쪽으로 일본 함대를 향해 항진하고 있던 오후 10시 20분경 일본 수송부대는 과달카날로 진입해 양육지에 도달했고 미국 일본 함대는 서로를 놓칩니다. 이때 미군 순양함에서 발진한 수상기가 일본 함대를 수색하지만 발견하지 못하고
과달카날 해역에 미군 함정이 없다고 고토 함대에 전달한 일본 수송부대는 20여 분 이후 미군 수상기들 소리를 듣지만 이 정보는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10시 35분 과달카날 북서쪽을 지난 스콧제독의 함대는 전투 대형을 취합니다. 미군 함정들은 일렬 종대로 전진했는데 선두 세 척이 구축함, 테러놀트, 던컨, 레피, 이어서 기함인 순양함 샌프란시스코, 보이시, 솔트레이크시티, 헬레나가 뒤를 이었고 그리고 함대 후미에는 구축함, 뷰캐넌과 맥켈라가 따라왔습니다. 각 함 간의 거리는 약 460m에서 640m, 그리고 해상에는 달빛이 없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다고 합니다. 중순양함 샌프란시스코에는 SG 레이더가 없고 SC 레이더밖에 없었으나 함대 중에서 가장 강해 스콧제독이 기함으로 삼았습니다. 나머지 순양함 보이시, 솔트레이크시티, 헬레나는 전부 SG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었는데요. 스콧제독은 SC 레이더의 작동을 일본군이 감지할 수 있다는 정보에 따라 기함 샌프란시스코의 SC 레이더 작동을 멈추었고 함대 지휘관이 기함이 아닌 다른 함에서 정보를 받고 전체 함대를 지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함대 진영의 전체 길이는 약 4.8km에 이르렀습니다. 오후 10시 50분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진한 수상기 한 대가 과달카날 해안에서 일본 대형 함정 한 척, 소형 함정 두 척을 목격했다고 전해옵니다. 이때 앞쪽부터 구축함 3척, 순양함 4척, 구축함 2척으로 이루어진 미국 함대는 과달카날을 향한다는 보고를 받았던 일본 수송함대가 이미 지나쳐 갔다는 사실을 모르고 수상기로부터 받은 보고를 잘 이해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 함대는 처음 보고받았던 일본 함대가 나타나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고 미 함대 쪽으로 오고 있는 일본 함대는 수송부대가 아니라 공격부대였습니다. 미 함대는 항진을 계속했고 함대 전체에는 긴장이 흘러넘쳤습니다. 그리고 오후 11시 25분 순양함 헬레나의 SG 레이더가 북서쪽 거리 약 25km에서 접근하는 수상함을 포착합니다. 순양함 솔트레이크시티의 레이더도 같은 방향에서 수상함들을 포착합니다. 이전에 언급한 일본군 견시병들보단 역시 훨씬 더 먼 거리에서 적함을 발견한 것인데요. 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정보는 스콧제독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스콧제독에게 새로운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때 총 9척의 미군 함대는 빠른 속도로 사보섬 쪽을 향해 항진하고 있었습니다. 스콧제독의 걱정은 바로 이렇게 과달카날 해안에서 함대가 멀어지면 북서쪽에서 오고 있을 일본 함대가 그 사이를 지나가 버릴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갭을 줄이기 위해 스콧제독은 함대를 뒤로 돌려 다시 과달카날 쪽으로 항진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뜻하지 않은 상황 전개가 일어납니다. 스콧제독이 원하는 것은 위쪽으로 항진하는 함대를 아래쪽으로 향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오후 11시 32분 스콧제독은 좌현 선회 후 230도 방향으로 항진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북동쪽으로 가던 항로를 바꾸어 선회에서 남서쪽으로 가라는 명령이었는데요. 원래 스콧제독이 원하던 선회는 줄을 지어 열차처럼 선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선회하면 앞에 있던 함들이 선회 후에도 계속 앞에 있게 되는데요. 선회 후에는 이런 식으로 순서의 변동 없이 함대가 남서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혼란이 생겼습니다. 선두에선 구축함 3척은 명령받은 대로 제대로 선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스콧제독의 선회 명령이 제독이 타고 있는 기함 샌프란시스코에서 통신상의 착오로 줄지어 선회가 아니라 동시선회로 접수되어 버린 것입니다. 기함 샌프란시스코는 구축함들을 따라가지 않고 바로 좌현으로 선회를 시작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뒤를 따라오던 보이시의 함장은 이 광경을 보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원래 받은 명령대로라면 구축함들을 따라가야 하지만 보이시의 함장은 기함을 따라가기로 하고 선회합니다. 다른 순양함들도 전부 기함과 보이시를 따라 선회를 시작합니다. 페러놀트에 탑승하고 전위 구축함 3척을 지휘하던 로버트 토빈 대령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호위 구축함 뷰캐넌과 맥켈라도 순양함들을 따라 선회했습니다. 이때가 오후 11시 35분이었습니다. 전위 구축함 3척은 다시 대열의 선두에 서기 위해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축함 3척은 원래의 대형에서 벗어나 버렸고 스콧 제독도 이를 인지했습니다. 같은 시각 일본 견시병들도 미 함대를 목격하지만 고토 제독은 미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후 11시 45분의 상황, 비순양함 4척과 구축함 2척이 남서쪽으로 항진하고 있습니다. 구축함 페러놀트와 레피가 본대의 우현 쪽에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일본 함들은 이제 5km 정도 되는 거리에서 미군 함대를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축함 던컨이 단독 행동으로 일본 함들을 어뢰로 공격하기 위해 달려나갔습니다. 순양함 헬레나에서는 일본 함들이 이제 맨눈으로 보인다는 보고가 올라옵니다. 하지만 이때 스콧 제독은 레이더에 잡힌 배들이 페러놀트와 레피가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이때 순양함 헬레나에서 인터라고터리 라저라는 전문을 스콧 제독에게 보냅니다. 이건 사격 개시해도 되냐는 의미이고 여기서 라저라고 답신이 오면 사격 개시 명령입니다. 그렇지만 스콧 제독은 단순히 요청을 접수했다는 뜻으로 라저라고 답했고 이를 사격 개시 허락으로 알아들은 헬레나의 6인치 포 15문이 불을 뿜습니다. 이때가 오후 11시 46분. 같은 시각 보이시와 솔트레이크 시티도 사격을 개시합니다. 잠시 후 일본 중순양함 아오바가 집중타를 맞습니다. 여기까지가 아오바가 집중 사격을 맞을 때까지 미군 시점에서 본 내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에스페란스고 대전 이후 전개 상황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